1439회 차입니다. 92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8년 넘게 열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 집회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 정의연대의 활동가들만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등 단체 관계자 그리고 일부 시민들만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나오질 않았는데 여러 가지 좀 걱정과 우려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수요 집회, 정의연대 활동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의연의 활동은 계속 돼야 돼요. 저는 그 네. 부분에서는 뭐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하는 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활동이 문제라고 또 지적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그걸 지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게 예산이나 아니면 공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가운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됐거나 또는 영수증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 이런 거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정의기억연대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자체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정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정의기억연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분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고 미국 하원이나 상원 가서 또 증언도 하고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격이 대상이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격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 잘못됐다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익단체잖아요. 재단법인이고. 그러면 재단법인이나 공익단체는 모금 활동을 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대로 영수증 처리는 됐는지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도 해명하고 소명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분리되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일부 보수 언론이나 보수 단체나 아니면 그 보수 정당이 정의기억연대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치 정의기억연대가 하는 모든 일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해야 된다. 또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도 만약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뭐 공금 어떤 활용의 문제든 그렇게 가면 저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이 진영 싸움 그다음에 이념 싸움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질하고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저는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그렇게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그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만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부분을 풀어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측 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시절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온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번 논란으로 그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아픈 부분은 이와 같은 주장과 지적이 사실은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수요 집회와 정의기억연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게 되는 회계의 어떤 부실 내지는 부정 의혹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분하여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영수증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 내에 영수증이라도 기부금 사용 내역이라도 어떤지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인데 NGO 중에 밝히는 건 없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NGO나 기업이 그거 다 밝히거든요. 그리고 왜 기업에게는 이런 잣대 안 들이대냐고 하시는데 기업에서 이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 대표가 검찰 수사받고 구속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오히려 더 투명하게 밝힐 때 이 정의연대를 향한 정의기억연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나영 이사장이 수요심이 나와서 한 말 중에 여러 회계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실 외부 감사 안 받겠다는 뜻이 확고해 보였는데 아무래도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투명성을 확실하게 한번 검증받고 증명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 외부 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연대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민단체도 다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본인들의 어떤 투명성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많이 외쳤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란 바로 할머니들이잖아요. 이용수 할머니 지금 뭐 관계자들 그리고 수양딸과 함께 전국 곳곳을 오가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제는 또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셨더라고요. 네. 빨리 직접 찾아가셔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할머니한테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이나 이 정의원에서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이 위안부 증언의 어떤 진실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명 과정에서 나왔던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서는 또 교통 정리를 빨리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평론가님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이제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에서 이제 감사를 받으면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어떤 그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을 집행하는 내역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기부금 대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게 비판의 핵심인데요. 보통 이 후원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에 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네. 기념관 만드는 것 같은 경우도 정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한 홍보 사업보다는 할머니들을 직접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더욱 투명한 게 중요한 것이 기부금의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쓰겠습니다라는 정의원 차원의 선언이 나온다면 네. 예를 들면 기부금의 절반을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절반으로 운영관, 뭐 기념사업, 홍보사업 등을 한다고 밝힌다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을 안 만들지 않을까. 과거에는 그런 논란이 기준이 없어서 논란이 생겼던 것이고 정의원에서는 기부금의 41%를 직접 사업에 썼다고 하지만 그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집행되지 않은 금액 22억을 왜 안 쓴 겁니까? 그거 쓰라고 잘 쓰라고 국민들이 후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빨리빨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기준을 만들면 좀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못할 때 이들이 나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냈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이룩해 냈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제기된 의혹, 후원금 논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합의 내용 가운데 정말 아주 그 예민한 내용을 뺀 뭐 일부 부분만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 사과한다, 국고에서 거출하겠다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통보를 했다. 이것을 합의를 미리 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지난 정부 외교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어찌됐건 우리는 통보를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상당히 좀 정쟁이 되기도 했는데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윤미향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과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한일 협약과 관련해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증하는 TF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거든요. 2017년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재확인해 준 것인데 이 피해자들, 아마 정의연이나 할머니들에게는 여기에 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그리고 뭐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 자제하는 등 이런 한국이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적시가 되어 있고요. 돈의 액수에 관련해서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재확인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대로라면 윤미향 당선인이 외교부의 어떤 합의 내용, 합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럼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 금액이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하는 본인의 주장에 좀 설득력이 실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일부 그 당시 뭐 외교부에 있었거나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고 윤미향 당선인과, 그리고 할머니들에게 직접 설명하려 했어도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이 우리를 통해서만 할머니들과 소통하라고 막아서는 바람에 여러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이 사태의 본질과는 좀 무관한 논란 같아요. 사실 이용수 할머니라는 피해자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섭섭했는지 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계 부실 과정에서 기부금을 유용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 두 번째인 건데, 이 논란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미 2017년도에 정부 보고서까지 나온 것을 다시 재점화하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떤 보수 진보의 정치적 대결로 정쟁화시키는 그런 네.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 논란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액에 대해서 합의한 걸 위험하면 나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언론에서 다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할머니들이 화를 막 내셨잖아요. 왜 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합의를 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그거 받을 수 없다. 네. 그 말은 알았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합의 금액이라든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TF에서 밝힌 내용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죠. 지금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위안부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뭐 의견도 묻고 전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합의한 내용에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반영시키거나 네. 아니면 그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합의 내용이 그 합의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끌어내면 결국은 또 다른 쟁점 자체가 다른 데로 옮겨가게 돼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은 정의연이 제대로 돈을 썼느냐, 네. 집행을 했느냐 이 문제가 논란인데 이쪽으로 가면 정치적 정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회계와 관련된 어떤 그 정의연 측의 확실한 회계 감사와 더불어서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성립이 된다면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배상, 사과를 받아내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